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을 제외하면 성인병의 거의 대부분은 혈관이 원인이 돼서 발생합니다. 성인들 중에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가장 많죠.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병이 가장 많죠. 이것들은 대부분 다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그래서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계속 좁아지다 보면 막히거나 또는 혈관이 터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이런 합병증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면 정말로 많은 거의 대부분의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고 오래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좁아지는 근본적인 원인 한 가지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간과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는 모르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하물며 일반 국민들은 정말 거의 대부분은 이걸 모릅니다. 이 혈관이 좁아지는 근본적인 그 이유, 핵심적인 이유 한 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원인을 말씀드리고 치료법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방하는 예방법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면 심장병, 뇌경색, 또 뭐 당뇨, 합병증 이런 다양한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드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이렇게 싹 만족스럽게 이렇게 컨트롤 되지 않는 어지럽고 또 붓고 또 손발이 차고 시리고 저리고 이런 다양한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막히는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시고 주위에도 알려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치료하고 하면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 알면 치료가 쉬워집니다. 성인병 90%는 혈관 협착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유리철입니다. 유리, 이렇게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결합되지 않고 단독으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철분 부족하면 빈혈이 오죠. 부족하면 숨도 가쁘고 어지럽죠. 철분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 철분이 양날의 검입니다. 이 결합된 상태에서 있을 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데 분리된 상태, 이온 상태, 이런 상태의 철분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증을 계속 진행시키고 악화시키는 굉장히 무서운 이 독성 물질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금속, 이 수은, 납, 카드뮴 이런 중금속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해서 굉장히 몸에 해롭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이 중금속과 똑같이 이렇게 해로운 것이 바로 철분입니다. 여기 암을 제외하면 성인병의 90%는 혈관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동맥경화증에 의한 혈관의 협착의 핵심 원인이 바로 이 유리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철이 여러분들 이 붉은 고기 있죠. 붉은 고기. 이 대장암과의 연관성이 있는데 이 붉은 고기는 이 단백질이 약간 색소가 붉은색을 떼는데 이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거기에 이 철분이 많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대장암의 발생 위험료가 있다. 그래서 적당히 드시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핵심적인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철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암 환자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많이 맞으시잖아요. 저도 놓지만. 근데 이 암세포는 분열을 빨리 하죠. 정상세포보다. 세포 분열을 할 때 철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일반 정상세포보다 철분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철분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돼요. 이 철분 때문에 비타민C 주사를 맞으면 이 비타민C가 이 철분을 활성산소를 폭증하는 역할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 항암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분은 꼭 필요하지만 이 유리철, 결합되지 않는 유리철,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치료법, 예방법 설명할 것입니다. 이게 펜톤 반응입니다. 펜톤 반응. 여기 보시면 이 이가철이 있습니다. 이가철. 그리고 과산화수소와 결합하면 여기 삼가철과 수산화 라디칼, 이게 활성산소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독성이 강한 활성산소가 바로 수산화 라디칼입니다. 이 수산화 라디칼을 이 철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수산화 라디칼이 DNA, 유전자도 손상시키고 세포막도 손상시키고 미토콘드리아도 손상시키고, 그래서 이 세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증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동맥경화도 심해지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동맥경화 부위가 있죠. 여기 보면 이 빨강색 적혈구가 있죠. 이 적혈구가 이 부위에서 혈전을 만듭니다. 혈전. 그러면 적혈구 안에 철분이 많거든요. 우리 몸에 철분은 대부분 적혈구 안에 있습니다. 이 적혈구 안에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이 단백질에 철분이 결합되어 있고, 이 철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숨을 쉬면 폐에서 산소와 이 철분이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다니면서 각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일을 적혈구가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산소 운반하는 일을 철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혈구에 철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적혈구 안에 있는 철분은 무해합니다. 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맥경화 부위에서 이렇게 모여서 적혈구가 깨지거든요.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철분이 누출이 돼서 이 동맥경화 이 조직 안에 철분이 쫙 이렇게 박히게 됩니다. 이렇게 박히게 되면 여기에서 계속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계속 염증이 진행돼서 동맥경화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전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진행된다는 것이고요. 이 중요한 것은 이 동맥경화반, 플라크라고 하는 동맥경화반 내에 존재하는 유리철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이 유리철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가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치료가 뭐냐면 이 EDTA 주사 킬레이션이거든요. 이 주사는 193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시절이죠. 어마어마하게 과거죠. 이때 이 주사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이 납중독 환자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EDTA 주사는 이 적응증을 보면 납치료입니다. 납치료. 납을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그런데 이 납중독 치료를 목적으로 이 주사를 했더니 이 협심증, 심근경색증 환자가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EDTA는 음이온이고 이 중금속, 중금속, 또 철분이
양이온이거든요. 이게 결합해서 소변으로 배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킬레이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빠지는 것은 주사를 받는 몇 시간 안에 소변으로 빠집니다. 이 유리철분이 빠집니다. 적혈구 내에 있는 철분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철분은 빠지지만 염증이 있는 부위가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이 회복이 되는 것은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점을 좀 참고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킬레이션 주사가 중금속, 다양한 중금속을 소변으로 배설시킵니다. 그러면 이 철분 배설, 제가 말씀드린 철분 배설은 무려 55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를 놓지 않았을 때 소변을 받아서 그 철분 양을 조사하고, 이 주사를 놓고 나서 소변을 받아서 조사하면 무려 55배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회 이상 주사를 하더라도 이 55배라는 이 배설하는 수준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거 있거든요. 알루미늄이나 뭐 비소, 뭐 다른 이 중금속은 이제 어떤 중금속은 이렇게 계속 주사를 하면 이 배설하는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철분은 14번을 계속 주사하더라도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철분이 배설되는데 그 비율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철분이 이 동맥경화증 그 죽상 플라크에서 빠지면 그 염증이 이 활성산소가 줄어드니까 우리 몸에서 자가치유 반응이 일어나서 이 동맥경화반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것은 수개월 또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분을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적혈구 내에 있는 철분은 빠지지 않고 유리철,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유리철만 딱 빠지니까 철분을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은 해로운 철분만 배출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 킬레이션 주사가 납은 39배를 배출하고 카드뮴 7배, 알루미늄 2.5배, 니켈, 비소 이런 여러 가지 해로운 중금속을 함께 배설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튼 거의 많은 환자들을 어떤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환자들은 중금속 검사를 거의 합니다. 그러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지만 아예 없는 분은 아예 한 분도 안 계셔요. 이 오염된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다 중금속이 다 가지고 있고 정도의 차이만 있거든요. 그런데 동맥경화를 치료하실 때 다른 중금속까지 같이 빠지니까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이제 주의점이 몇 가지 있지만 중요한 주의점은 이 망간과 아연, 이것은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데 이렇게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함량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배설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꼭 이 보충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마그네슘, 구리, 크롬, 셀레늄 이것도 물론 미네랄인데 이것의 배설은 적으니까 이것을 보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킬레이션은 이 70년 이상 정말 현대의학이 거의 현대의학의 시작을 거의 때와 비슷하게 오랫동안 행해진 치료입니다. 1950년도에 이 미국의 심장내과 의사 클라크라는 분이 이 협심증 환자에다가 이 주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195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70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킬레이션 치료의 아버지라고 했고, 그 당시에는 이 칼슘이 원인으로 생각했어요. 칼슘, 이 플라크 속의 칼슘. 그래서 이 칼슘을 제거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유리, 철분 또 플라크 내에는 중금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중금속 이것들이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킬레이션 주사를 했더니 심장 흉통 또 다리 저림 이런 증상이 계속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막힌 곳이 뚫려서 동맥이 넓어지고 혈류량이 많아진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미국에서는 킬레이션 전문의 제도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이 킬레이션 치료라는 이런 책도 발간이 됐고 그렇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주사 치료는 해왔고 100만 명 이상의 환자에게 2천만 회 이상의 주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만큼 오래되었고 치료한 지가 오래되었고 많은 환자들에게 이 주사는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기능학 병원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나 적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킬레이션 주사 전후 철분 배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주사 전에 이 미네랄들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철분이 있습니다. 이 철분. 이 주사 전에는 14 이 정도가 나왔고요. 킬레이션 주사 한 후에 또 소변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철분이 1002가 나왔습니다. 1002. 그래서 주사 전에 15, 킬레이션 주사 맞은 후에는 1002, 66배입니다. 66배. 근데 14번 이상 주사를 하더라도 이 66배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불필요한 유리철을 배설하는 효과가 이 주사가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제 검사입니다. 저를 실험 대상으로 해서 제가 했던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킬레이션 치료의 과거와 현재는 어떻게 다른가? 과거에는 이 나트륨 EDTA라는 주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했습니다. 단독으로. 그런데 저칼슘 혈증이라는 부작용이 있어서 근육경련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칼슘 EDTA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주사를 함께 병용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4병 맞거든요. 링거를. 그런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부작용을 줄이고요. 두 번째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가령 이 수은은 이 EDTA 주사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병용 치료, 여러 가지 주사를 함께 주사하면 약 2배 정도 1이 나온다면은 주사 맞은 후에 검사해보면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은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현재는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성은 어떤가?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이 아세트아미노펜보다 더 안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 치료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0만 명 이상 환자에게 2천만 회 이상 치료가 시행되었습니다. 무려 70년이 됐습니다. 70년.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심장병 수술 또는 이제 스텐트 시술 많이 하죠. 협심증 환자. 이 스텐트 시술. 근데 이 시술은 비용이 비쌉니다. 몇천만 원, 미국에서는 몇천만 원, 우리나라에서도 뭐 200~300만 원 이렇게 비싸죠. 그런데 이 킬레이션 주사는 싸거든요. 뭐 미국에서 한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밖에 안 합니다. 미국 의료비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심장내과 의사들 또는 흉부외과 의사들은
킬레이션 주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의사들,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이 킬레이션 주사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치료를 주류 치료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혈관 건강을 위해서 이제 동맥경화가 있잖아요. 협심증 환자 또는 뭐 경동맥 플라크 환자 또는 뭐 이렇게 뇌졸중 환자 또는 이제 뭐 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 동맥경화증이 꽤 있게 나오는 환자,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이 킬레이션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치료고 하지만 예방해야 되잖아요. 치료만 하고 그냥 예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튀긴 음식 있죠. 튀긴 음식.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제가 이 포도당이 끈적끈적해서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원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 과일. 이런 것들을 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저는 드시라고 적극 권합니다. 탄수화물보다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굽거나 튀기지 마시고 국이나 수육으로 이 물에다가 넣고 익혀서 그렇게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신선한 야채, 좋은 기름, 이 카니보 있죠. 카니보, 고기를 주로 드시는 분 또는 저탄고지 있죠. 저탄고지 주로 이제 탄수화물 안 먹고 지방, 단백질 많이 드시는 분 여기에 꼭 저는 이제 저탄고지도 적당히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니보는 저는 반대하고 신선한 야채는 반드시 먹어야 해요. 저탄고지를 하든 카니보를 하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신선한 야채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름 드시고 많이 드시고 그리고 몇 가지 이런 비타민 C, 요오드 이런 몇 가지 보충제는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에. 그래서 이런 이 음식이 중요하니까 음식 주의하고 그리고 해산물 있죠. 이 바다가 오염이 많이 됐잖아요. 특히 갯벌이 오염이 많이 돼서 이 갯벌에서 나는 해산물 있죠. 조개류 그리고 이제 낙지, 쭈꾸미, 문어 이런 이 갯벌에 주로 사는 그런 해산물 또 토시나 또는 다시마 이걸 너무 많이 드시면 검사하면 대부분 다 올라가 있거든요. 이 중금속이 이런 것들 조금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유리철이 가장 독한 활성산소 수산화 라디칼을 많이 만들어서 이것이 이 동맥경화증 그 부위에 이렇게 유입이 돼가지고 계속 그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걸 말씀드렸고, 이 킬레이션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킬레이션 주사는 뭐 이렇게 한두 번 맞아서 치료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맞을 때마다 빠지기 때문에 가령 어떤 증상이 있어요. 협심증 스텐트를 넣는데 약을 먹고 있는데 운동을 하거나 또 힘든 일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하면 가슴이 쪼이고 답답하고 숨이 가쁘고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혀 안에다 넣는 그 약만 비상약으로 주고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킬레이션 주사를 맞으면 뭐 몇 번 또는 뭐 10번 이 정도만 맞아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동맥경화 부위가 이 초음파로 봐서 이 경동맥 초음파 같이 초음파로 봐서 이렇게 변화가 있으려면 그거는 여러 번 좀 긴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상은 이렇게 좀 단기간에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동맥경화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이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서 이런 킬레이션 치료도 하시고 식습관 조절도 하시고 그리고
이 혈관에 좋은 몇 가지 영양제도 드셔서 정말로 이 혈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고생하시잖아요. 이 뇌 혈관이 좁아지면 이 어지럼증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 심장 숨가쁘고 가슴이 쪼이고 또 손발이 시리고 저리고 또 감각도 무디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까운 기능학 병원에서 이 치료를 몇 번이라도 하시면 한 만큼 유익합니다. 오늘 혈관 건강에 중요한 이 한 가지 유리철에 대해서 치료 방법 예방하는 이런 요령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 의사 사이먼이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